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스터디할 기업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애플 쪽 밸류 체인에 있는 그 카메라 쪽 검사 장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밸류 체인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LG 이노텍이 그 애플 쪽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잖아요, 카메라 쪽. 근데 LG 이노텍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서 애플에 납품을 할 때 애플이 무조건 하이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검사 콜을 다 받은 다음에 받은 다음에 통과가 된 거를 우리 쪽으로 납품해라 이렇게 밸류 체인 정해줍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디를 통해서 해라. 왜냐하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오필름도 있었고 저기 일본의 소니까지 이렇게 카메라 모듈을 납품받고 있는데 다 하이비전을 통해서 퀄 테스트가 완료되면 납품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품질이 다 제품별로 다 다른데 결과는 다 동일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품질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없어진 것들만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하면 뭐 상향 평준화, 뭐 하향 평준화다, 하향 평준화, 이제 평준화된 거를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그 수혜를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중국 쪽 이슈가 좀 있었죠. 중국 쪽 이슈가 좀 있으면서 오펠림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 탈락하면서 하이비전도 그 관련된 손상 처리를 좀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지만 다시 지금 조금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아이폰 14가 이제 곧 출시가 되면서 보통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폰 밸류 체인들이 실적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 밸류 체인들 보면 뭐 BH라든가 영풍도 있지만 이런 애들 지금 임주가도 많이 올랐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은 상태지만 더 빠지지도 않고 옆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비전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좀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9월 13일 기준으로 18,850원인데 오늘 그 어제 미주 쪽 나스닥 많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았는데 하이비전은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나 싶었었는데 빠졌다 오늘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시총 2,800억 정도 비슷합니다. 지금 오늘도 비슷하고 퍼는 뭐 10배 정도 되는 걸로 보이지만 10배보다 지금 좀 더 낮은 것 같고요. 포워드 퍼를 보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에 뭐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사물 뭐 정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카메라 그 검사 장비가 주로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아이폰 프로하고 아이폰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작년 아이폰 13에 비해서 프리미엄급은 27%가 더 늘어날 거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 아이폰 14 쪽에 카메라 쪽 그러니까 화소 수가 좀 늘어나면서 카메라 자체도 조금 고가 모델로 올라가고 그리고 LG 이노텍도 관련된 수혜를 좀 고가 라인을 파니까 관련된 수혜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부분들은 광학솔루션 LG 이노텍의 광학솔루션 매출이랑 하이비전 시스템 매출이 거의 동행한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텔레그램의 체리 형님인가? 체리 형제님인가? 체리 형부님인가? 하여튼 그분 거를 제가 보다가 이 자료가 이쁘게 잘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최근 게 좀 업데이트가 안 된 자료길래 제가 최근 올해 거는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업데이트해서 보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최근. 그래서 LG 이노텍도 조금 뭐, 매크로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관련 매출도 빠지면서. 원래 1분기하고 2분기가 좀 비수기입니다. 그 애플 쪽 밸류지. 왜냐하면 3분기에 모델이 나오고 3분기, 4분기 때 피크를 좀 찍다가 1분기, 2분기에는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즈널리티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쯤은 매크로 이슈 때문에 좀 빠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 3분기, 4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을 거가 예상이 되면서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폴디드 줌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카메라가 또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카메라 쪽 검사는 더 많이 수요가 더 늘어날 테고, 그러면 IBM 시스템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올해 뭐 LG노텍의 주가를 뭐 예상해보면 또 좋아진다. 아이폰 쪽이 좀 잘 팔릴 거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사실 고가 라인은 아무리 갤럭시가 있다고 하지만, 뭐 화웨이도 좀 없어진 상황이지만, 사실 아이폰이랑 비교할 퍼포먼스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뭐 OS 쪽 이슈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 라인 쪽은 거의 아이폰이 다 잡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LG노텍도 화소수 증가에 따른 평균 단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추가로 정면 카메라를 신규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국사 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중국 쪽 카메라 업체 퀄 문제가 좀 생기면서 빠졌어요. 이게 빠지면서 그 부분을 이제 LG 이노텍 쪽에 쓰고 들어갔고, 그러면서 LG 이노텍은 후면만 하고 있었는데, 전면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저가로 보시면 되거든요. 후면에 비해서. 뭐 화소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전면은 뭐 OIS라든가 이런 흔들림 방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이번에 들어간 아이폰의 전면 카메라는 그런 것까지 다 업그레이드가 된 전면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마진율도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LG노텍이 전후면까지 비싼 그 카메라 모듈을 다 하니까 LG노텍 쪽은 카메라 모듈 맞추는 거의 1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제 시장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당연히 하이비전도 같이 주가를 좀 동행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같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드디어 이제 그 삼성 전기를 통해서 받으려고 했었는데 못 받고, LG노텍이랑 자화전자랑 해서 이제 폴디드 줌 구조를 애플 쪽에서 받는 걸로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저하전자가 이제 뭐 증설까지 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성장할 거로 내년에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이 뒤에 이렇게 하이비전이 가지고 있는 액티브 온라인 기술이 있거든요. 이 동영상 한번 볼까요? 뭐 짧게 설명드리면, 이 렌즈들의 정렬을 제대로 맞추면서, 광축 정렬을 맞추면서 이렇게 좀 조금 삐뚤어져 있는 거를 제대로 잡아주면서 렌즈를 정렬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인데, 당연히 폴리드 좀 하면 여기 렌즈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 정렬시키고 뭐 검증하고 하면서 하이비전 시스템의 장비들이 당연히 더 많이 쓰일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온라인을 맞추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온라인을 맞추죠. 온라인 맞추고, 이게 액티브 온라인 시스템인데, 이렇게 검증을 해서 모듈을, 예전에는 그 모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 뭐 메인 카메라라든가 듀얼 카메라 이런 것들을 두 개를 붙여가지고 그 이런 검증까지 다 해서 이렇게 납품을 모듈 형태로 납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파트론이라든가 뭐 MC넥스 이런 업체들이 마진율이 되게 좋았었는데, 그 모바일 쪽 산업이 이제 성장이 되면서 이런 카메라 모듈을 단품으로 다 받게 됐어요. 뭐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단품으로 받으면 조립하는 업체에서 조립하는 업체가 이제 마지막에 온라인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파트론이나 뭐 MC넥스 이런 기업들이 파워로직스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걸 이제 얘들이 딱 하는 거죠. 딱 해서 단품으로 온 것들을 딱 온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기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뭐 거의 70%라고 될 정도로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의 이제 수주 잔고를 보면 약간 한 분기씩 이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020년도 4분기에 재고자 수주 잔고가 좀 줄어들면 그 다음 해 1분기에는 수주 잔고 이렇게 매출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2분기 때, 그러니까 1분기 때 수주 잔고 이만큼 올라오면, 그리고 2분기 때 매출이 이만큼 나오고, 3분기 때 이만큼 수주 잔고 올라오면 4분기, 그 다음 3분기 이만큼,
2분기 수주장고. 이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좀 떨어지면 좀 떨어지고. 근데 1분기에 보면 이만큼 올라와서 이 정도 올라왔잖아요, 매출이. 근데 2분기 매출이 수주장고 이만큼 이미 올라왔어요. 이만큼. 그러면 3분기에는 이만큼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 4분기는 또 좋아지겠고. 수주장고를 좀 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주가도 같이 좀 매출도 좀 예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같은 경우도 이미 이렇게 많이 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2분기 때 재고자산이 이 정도였잖아요. 재고자산이 이 정도였고, 3분기 때 매출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작년만큼 나온 거죠, 지금. 3분기 때는 매출이 잘 나올 거다, 이만큼. 이렇게 보시면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익률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고, 판관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주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작년보다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주잔고도 이만큼 올라왔는데, 청액 같은 경우는 뭐 환율 영향도 좀 있을 거고, 그렇겠죠.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주잔고랑 재고자산 같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에는 실적 매출이 좀 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손상 처리를 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 카메라하고 있는 오필름 쪽도 있을 거고요. 이게 애플 쪽 라인은 그 하이비전을 통해서 납품을 다 받고 있는데 중국 쪽 그 라인이 하나 잘리면서 거기에 들어갔던 장비들도 손상 처리를 좀 해서 이익이 좀 마이너스가 나면서 주가도 많이 좀 빠졌고 이번 분기에 좀 턴을 했습니다. 2분기 때 턴을 하면서 3분기, 4분기는 좋아질 거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내년에 폴디드 줌까지 추가가 되면 내년까지 조금 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이랑 회전율 보시면 될 거고. 추가로 하이비전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모바일 쪽 밸류 체인이거든요. 모바일 쪽 밸류 체인은 뭐 아시다시피 이미 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MC넥스나 파트론 같은 경우도 그 조금 포기하고 전장으로 넘어갔잖아요. 전장으로 넘어갔고 하이비전 같은 경우도 뭐 지금 2차 전지 쪽으로도 어떻게든 좀 사업을 확장해 보려고 세방 전지 쪽이랑 같이 뭐 이런 보조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뭐 조립 검사 자동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방 전지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 사업을 이제 납축 전지에서 뭐 2차 전지로 좀 사업을 좀 확장하면서 주가 리레이팅도 좀 받은 상황인데 뭐 하이비전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웨이퍼 검사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글로벌 주요 후공정 전문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후공정 전문 기업 아마 뭐 ES라든가 그런 업체들이겠죠. 그런 업체들이 이제 웨이퍼 검사 장비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0억대 이제 신탁 계약을 했고 자사주를 매입을 하려고 뭐 주주 친화적인 근데 신탁이라서 사실 뭐 큰 기대는 되진 않지만 주가 오르면 해지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신탁 계약을 해서 주가 방어는 어느 정도 좀 100억이니까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폴디드 줌 같은 경우에 물량이 이제 추가가 되면 제가 뭐 매출 추정을 살짝 해보면 아이폰 프로 맥스 같은 경우가 올해 뭐 4,700만 대 정도 팔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내년에 아이폰 15가 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A16 그 칩셋이 아직까지는 미세화 공정 들어가 있는 칩셋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4나노로 생산하는 TSMC에서 생산한 4나노로 들어간 칩셋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칩의 성능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13이랑 대비해서 큰 차이는 뭐 A15에서 A16으로 좀 올라가긴 했지, 업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큰 차이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년에 칩 성능은 훨씬 더 좋아질 거고 저전력의 배터리 성능도 더 좋아질 거로 기대를 하고 카메라 같은 경우도 뭐 올해 고화소라고는 하지만
갤럭시, 삼성 단말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차이는 아직도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내년에 폴디드 줌이 들어간 카메라가 장착이 되면 갤럭시와의 차이,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차이점은 엄청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14보다는 내년에 폰을 바꿀 사람이 훨씬 더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올해 4,700만 대인데 내년에는 더 많이 팔릴 거로 보고 폴드 줌까지 들어가면 그 물량까지 하이비전에서 또 추가될 수 있는 부분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지금 올해 그 증권사 컨센으로 보면 매출이 뭐 2,800억에 520억 정도, OPM은 18% 정도 되고 있는데 폴디드 줌 같은 경우는 단가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뭐 마진율도 더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시총이 이제 2,8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PR로 보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좀 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포드프로 보면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폴디드 카메라가 들어가면 여기서 조금 더 매출 상장에 한 2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가 자체도 올라가고 물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뭐올 예상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올라갈 거로 보고 OPM 20% 잡으면 목표 시총은 한 4,900억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나 내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보드판은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장이 좀 돌아서면서 좋아지면 사이클이 이제 돌아오면 얘들이 뭐 폴을 잘 받을 때는 12 뭐 이렇게 받았으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좀 리스크가 있는 건, 이 대주주가 엔지니어 출신의 대주주인데, 지분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좀 싫어하는 케이스인데, 회사가 잘 되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한데, 그 지분율에 대한 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대주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뭐 나눠 가지고 있는 경영상의 리스크도 지금 없다라고 자기 자체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회사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주주 지분을 뭐 일부 매각을 지금 2번째인데 매각을 하더라도 아직도 15% 이상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경영권에 있어서의 방어는 충분히 뭐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혹시나 또 근데 뭐 얼마 전에 팔았는데 당장 팔지 그거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리스크는 리스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지금 애플 쪽 밸류 체인들 한번 보면서 하이비전도 주가도 좀 많이 빠져있고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스터디 해봤습니다. 네,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